제가 이번에 중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열 하루 일정으로 중국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상하이에서 환승을 하면서 12일 오후 3시 반에서 다음날 13일 오전 10시 반까지, 그 다음에 22일 오후 2시 반에서 23일 10시까지 이렇게 상하이에 머물렀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동북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장춘이라든지 통화, 지반시 이렇게 북쪽 지역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말까지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대부분이 상하이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일단 상하이에는 동방명주탑, 예원, 와이탄, 그 다음에 신천지라는 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한국 사람들이 가기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도시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상하이 가서 느낀 점은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약간 아쉽다라는 점도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상하이의 장점은요, 그런 유명한 관광지라는 점. 상하이는요, 중국 사람들에게도 관광지예요. 그래서 그 말은 즉 뭐다?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런 세련된 분위기, 관광지의 느낌을 느끼고 싶으시다 하시면 상하이에 가시는 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느낀 상하이의 단점은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딜 가나 사람, 물론 외국인도 많고 중국인도 많고 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에는 특히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느긋하게 여행을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상하이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많고 손님이 많고 외국 손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조금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동북 지역을 여행을 하고 나서 상하이 여행을 할 때 많이 느꼈는데요. 동북 지역의 특징은 다시 다음 이따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상하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조금 불친절한 느낌이 많았다. 그리고 포장마차 길거리 음식점들 이런 거 보면은요, 조금 위생적으로 조금 그렇게 손이 가지는 않았다.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만들어 놓고 뭐 파는 집도 있었고, 안에 이제 오픈 키친이긴 하지만 막 행주라든지 이런 게 막 여기저기 늘려 있고 이상한 악취도 나고 이런 부분도 조금 눈에 띄었고요. 냄새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기후도 있는데요. 상하이 기후가 한국보다 좀 더 높고 습해요. 그래서 다니는데 굉장히 저는 힘들고 이제 고온 다습한 기온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금 지내기 쉽지는 않은 기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상하이의 물가입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서 지금 일본도 천정부지로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정말 비싸다 느끼는데, 상하이에 가보니까 일본보다도 더 비싸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물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단점들을 생각해 보시고 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그래서 중국식 무비자인데 가볼 수 있는 좋은 중국은 어디냐 추천드리면, 제가 오늘 이번 다녀온 장춘 동북 지역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비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거는 동북 길림성의 집안시라고 있어요. 중국 발음으로는 지안이라고 하는데, 집안시는요, 압록강변이 있고요. 압록강변을 산책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북한도 건너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기념품 샵도 볼 수 있고, 또 러시아 지방이라도 가까워서 러시아 기념품도 함께 이제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지반시는요, 중국 내에서도 가장 깨끗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서 정말 길거리에 휴지통 하나 없고 청소하는 분 하나를 못 봤는데 정말 길거리가 넓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지바시는요, 북한이랑 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족들이 많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변하고도 가까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족의 문화 하면 이제 옛날 고려시대 때부터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가신 분들 계신데, 고려 때부터 계셨던 고려족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 뭐 전골이라든지 고려 음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들 고려시대의 문화유적 광개토대왕비도 있고 왕릉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역사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충분히 한국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반시에서 조금만 더 차를 타거나 해서 이동을 하시면은요, 장바에산이라고 해서 백두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기회에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가도 좋고 또 젊은 친구들도 가서 다시 한번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은 조금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지반시에서 통화로 열차를 타고 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고, 이제 통화에서는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다음날 아침 장춘으로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야간 열차도 제가 탄 야간 열차는요, 부드러운 침대가 있는 그런 야간 열차였는데요. 남편 말로는 그게 1등 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0시 50분 정도에 타서 다음날 아침 6시 정도에 도착을 하는 일정이었는데, 비용이 4만원? 3, 4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등 칸, 이제 침대 칸을 하면은요, 아래 위로 선택할 수 있고, 4명이 한 방에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구조예요. 문도 있고,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있고요. 침구는요, 거의 새 거였어요. 뜯어져 있지 않은 것도 있었고, 뭐, 사용한 침구라도 하더라도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보니까 대부분의 중국 분들은 이제 중국 분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고 워낙 나라가 넓고 이동을 하는 게 잦다 보니 굳이 누워가지 않아도 앉아가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등 칸을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대요. 사실 저희도 4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에 밑에 2칸만 예약을 했는데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결국 2층 칸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그냥 저희 가족끼리 잘 썼습니다. 그리고 참 편안하게 그렇게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혹시 동북 지역 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야간 열차를 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춘으로 오시면은요, 중국의 도시 문화를 느끼시고 있으신데요. 이제 장춘에 여러 가지 되게 큰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 쇼핑몰들로 이동을 하셔서 가시면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가셔도 정말 하루 종일 질리지 않고 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수건 케이크로 유명한 하이리라오 홀리랜드 한국말로는 홀리랜드로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하이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 홀리랜드 브랜드는요 파리바게뜨처럼 체인점이에요. 그래서 장춘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백화점 지하로 가면은요 진짜 푸드코트에 막 진짜 생과일부터 생과일 주스 무슨 냉면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떡볶이도 있고 다 있고요. 2층 또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조금 더 세련된 뭐 준빙이라든지 허거 마라탕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상하이에서 여기 꼭 가보세요 하시는 그런 가게들이요. 대부분의 체인점이기 때문에 장춘에 가셔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건 케이크라든지 무슨 뭐 커피, 루신 커피, 뭐 그다음에 뭐 차지 밀크티라든지 뭐 그다음 또 뭐라고 헤이티라든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맛집들은 어떻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거기 백화점을 가셔서 다 있으니까 쉽게 쉽게 다 드시고 오실 수 있고, 음식은 정말 정말 맛있고, 환경은요 상하이에 비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상하이보다 훨씬 깨끗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오픈 키친이에요. 그리고 뭐 입마개, 머리, 뭐 모자 다 써 있고요. 다 깨끗하게 볼 수 있어요. 음식도 정말 그러니까 싱싱하고, 가격은 제가 먹은 호거, 제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호거 세트 2인분이 다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나왔는데 단돈 4만 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에 가면요, 중국 분들도 허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무슨 닭발 허거, 새우 허거, 무슨 허거 해서 정말 허거가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매일 다른 허거를 돌아가면서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맛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지하로 내려가면은 정말 싼 가격에 너무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들 먹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다 먹을 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비용을 가지고 상하이로 가는 것과 같은 비용으로 동북 여행을 가는 것과는 정말 너무너무 다른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거는 꼭 알려드려야겠어. 상하이라는 그 지역에 대한 꼭 난 이 지역을 가야 돼 라는 게 아니시라면, 동북 지역의 물가는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90년대에서 2000년대 정도의 물가였어요. 택시비도 15분, 20분 정도 타고 가면은 3,000원 정도, 4,000원 정도. 그런 수준이었고, 물론 체인점의 음료 가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체인점이 아닌 이제 과일 가게라든지 이런 부분은 3분의 2에서 거의 반 가격 정도로 쌌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일단 적기 때문에 외국인을 보면은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람이 적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데 모든 건물이라든지 이런 그 길거리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 붐빈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을 가지고 돈 쓰는 맛을 느끼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돈 걱정 없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동북 지역으로 가시면은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상하이에서 하루에 10만 원짜리 호텔을 예약하시는 것과 동북 지역에서 하루 10만 원짜리 호텔을 예약하시는 게 방이 완전 달라요. 동북 지역의 10만 원짜리 방은요 정말 정말 거의 스위트룸식 정도로 크고요. 욕조에다가 뭐 정말 깨끗하고 너무 크고 침대 2개 막 이렇게 정말 근사한 호텔방인데, 상하이에 하루에 1만 원, 10만 원이라고 하면은요 거의 뭐 일본 호텔과 비슷하고요. 거기 플러스 더 오래된 호텔인 느낌, 약간 눅눅한 느낌이 났고,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낙후되었다 시설이. 저는 센트럴 호텔이라고 꽤 그래도 유명한 호텔에서 묵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룻밤에 그거는 17만 원이었어요. 근데도 너무 좀 별로였고, 거기서 한번 그래 동북지역 한번 봐볼까? 고려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린 동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한번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동북 지역에서 가실 때는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같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를 받는 거지, 거기에서 난 동북 지역을 가니까 더 싸게 더 저렴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막 가격을 반 이하 막 너무 싼 가격에 그런 것만 찾아다니시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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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하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장면을 마주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90년대에서 20년대 초반 정도의 물가의 수준으로 한국의 현재에서 보통 수준이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쾌적한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너무 막 배낭여행처럼 막 도닥여야 돼 이런 게 아닌 그런 분들에게 쾌적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코스로 추천을 드리고요. 또 몇 개 커다란 이제 쇼핑몰을 생각을 해두시고 택시로 이동하세요. 디디 프리미어 택시를 이동하셔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분에서 20분 3, 4천 원 내로 다닐 수 있으시니까요. 디디 프리미어 택시를 타시고요. 바로 쇼핑몰로 이동해서 그 안에서 즐기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그 장춘 밖에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는 뭐 일단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심하고 담배를 상하이도 그렇고요. 장춘도 그렇고 어디를 불문하고 중국에서는요. 담배가 아직까지 그렇게 금연 흡연을 나눠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누구든 뭐 애기가 있건 없건 뭐 담배를 피고요. 근데 프리미어 택시는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정말 깔끔하고요. 물이 2통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 쇼핑몰에 내리면 쇼핑몰 내는 정말 깨끗하고 뭐든지 다 있고 너무 쾌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끼려고 뭐 전철 타고 갈 거야, 버스 타고 갈 거야, 걸어갈 거야. 전 이거는 비추합니다. 왜냐면 택시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길거리의 풍경들은 저는 평범하게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여행하면은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지 하는 금액을 가지고 동북지역 장춘이든지 뭐 어디로 가셔서 동북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쇼핑몰로 가셔서 그 안에서 즐기고 다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시고 호텔 근처에 뭐 먹자 골목이나 이런 건 잠깐 돌아다니시고 이런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니셔도 집에 오시면 이만큼이 남았네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은 저 쿠가 여러분들에게 중국 여행 팁, 지금 무비자 중국 여행 팁을 드리려고 동영상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